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리플이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글로벌 페이먼트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전략적인 파트너십 맺으면 이거 뭐지? AI 그리고 크립토 이거 뭐지? 하는 얘기 계속 나옵니다. 두바이 관련돼서고요. 뭔진 모르지만 중동을 중심으로 크로스보드 페이먼트의 실제적인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이 조금씩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할 만한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갑자기는 아닙니다.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유스 케이스, 그러니까 실제 사례 이런 건 언제 필요하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정부가 있다고 해요. 미정부가 됐건 한국 정부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이 정부에서 어떠한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AI가 될 수도 있고요. 흔히 얘기하는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뭐 프로토콜이 생기고 무언가를 진행을 하고 뭐 플랜을 세우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례입니다. 니네 이거 해봤어?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만들지 못하는데 자동차를 아무리 얘기해도 정주영 뭐 회장이 가서 뭐 배우고 뭘 어떻게 하더라도 그래서 자동차 있냐고 실제 케이스가 뭐냐고 뭐 삼성 핸드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초기에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이제 애플도 뭐 애플 폰 이제 나올 때도 마찬가지지만 스마트폰 처음 나올 때도 마찬가지지만 실수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비상용은 뭐 3개를 준비했다든지 초반엔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해봤어? 라는 질문에 있어서 가장 찾는 것이 케이스 스터디, 즉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케이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냈다라는 거는 약간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글로벌적으로 미국 중심으로 크로스보드, 예전에 이제 협동조합체 스위프트를 이제 교체하는 과정에 있어서 리플이 계속 어필을 한다. 저는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5월 14일자로 일단은 코인이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회복이 됐죠. 이제 트럼프가 중국과의 뭐 어떻게 보면은 관세 전쟁에서 조금 물러나는 모습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트럼프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뭐 왜 올랐냐라고 하면 이거는 알고 계셔야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이후에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S&P 이제 500 지수에 편입되면서 가상자산 이제 시장이 상승세를 타고 있고 이게 계속 갈 건지 아닐 건지는 사실 하루만 더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좋은 거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략적 파트너가 있지만 지금 러우 전쟁 관련해가지고 지금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러우 전쟁이 만약 끝난다고 하면은 그때는 정말로 불장이 다시 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XRP 커뮤니티를 지켜봐도 두바이 뭐 팀업 위드 크립토닷컴 뭐죠? 거래소죠. 크립토커런시 관련돼서 페이먼트 for government service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government 서비스에 관련된데 왜 크립토닷컴이 오지? 서부터 XRP become the first officially regulated digital asset in the Emirate. 그러니까 XRP 자체도 두바이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한 거 여러분들 지난 방송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지금 전략적인 파트너십 맺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조만간 리플이 활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활동과 플러스 지금 리플이 내놓는 이 메시지를 융합해 보면은 이거 뭔가 좀 큰 호재가 우리는 여태까지 ETF만 얘기하고 있었죠. 크로스보드 계속 얘기했지만 무언가 계속 링키지가 돼가지고 진행되는 모습 여러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가서 봤더니 스테이블 코인 유즈 케이스 하면서 what are they used for? 뭐가 이제 활용이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됐고요. 5월 13일자로 올라왔습니다. 좀 이따 간략하게 요거는 어느 정도 큰 그림에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가 있어야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투자는 마찬가지로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아는 분야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제가 예측하는 게 맞다면 리플에서는 지금 XRP도 내놨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도 내놨잖아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기업들,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에서 크로스보더 핀테크라고 하죠. 핀테크 기업들도 계속 생기다 보면은 약간 알짜배기 기업들이 점점 있으면서 파트너십을 맺어서 상장하게 되면 올라갈 수 있는 또 긴 시간에 있어서 워렌 버핏이 뭐 코카콜라라든지 본인이 아는 뭐 피자헛이라든지 예전서부터 뭐 도미노 피자 포트폴리오에 있듯이 아는 분야에서 리플이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어디가 있다라는 것도 한 번쯤 찾아보는 것도 또 좋은 투자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레이드뷰에서 엑셀 차트를 보면은 한 달간 지금 계속적으로 약간 지금 2.5불 내려가냐 마냐 요걸 지금 보고 있는데요. 2.5불에서 2.6 올라가면은 지지선 뚫고 나면 3불까지 갈 수 있다. 오늘이 약간 중요한 데이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간 트럼프라든지 약간 어떠한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3불은 무난히 넘길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일주일 정도 보면은 20% 정도 됐고 한 달 좀 보면은 차트가 쭉 이렇게 횡보 기간이 좀 길었어요. 사실 5월 계속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고 있어서 요게 조금 힘들었다가 이제 관세 요게 좀 풀리면서 확 올랐다가 한번 조정 걷고 나서 계속 올라가는 추이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추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저는 정말로 3불 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주일간 차트 변화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인 걸로는 여기에서 약간 좀 변동성이 좀 있긴 했죠. 13일 날 쭉 올라갔다 내려갔긴 해요. 전체적으로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일주일만 끊어놓고 봐도 거의 20% 된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거 저희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텔레그램방 다시 말씀드리면 유료 아닙니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오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텔레그램방 들어오실 때는 맨 위에 있는 고정 댓글에서 들어오시고 4개 중에 하나 체크하시나요? 연락처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바로 텔레그램에서 어떤 거 있는지 영상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Financial Institution 하면서 Unlocking Institutional DeFi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죠. XRP 원장 레저를 통해서 기반으로 해가지고 RL 이제 USD, 리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됐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요 내용을 좀 보면은 요약을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법정 화폐 이게 달러로 지금 달러 기반이죠.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봐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만들면 안 돼? 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 지금 한국의 블록체인 기업들이 거의 뭐 도산 위기에 있죠. 거의 뭐 힘들어하고 위믹스 막 상패 재상패 되면서 이거 좀 안 좋은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좀 원화 관련 스테이블 코인을 한번 발행해서 정부와 같이 약간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블록체인 안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상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법정 화폐에 연동되어 가치가 안정된 디지털 자산이고요.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플의 RL USD가 왜 주목받나를 보면은 리플이 연간 3조 달러를 중개하는 히든 로드 인수했죠. 이게 상당히 어마어마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좀 뭐 하나가 또 생기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도 히든 로드를 이 정도 가격에 산다고라는 게 굉장히 이슈를 몰았죠. 스테이블코인 최초로 전통 자산과 디지털 자산 간의 크로스 마진 기능을 구현하는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대표 사용 5가지에서 금융기관 지금 나오는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에서 채권 디파이 진입이 있습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 거래 담보와 유동성 공급을 사용해야 되고요. FX나 이제 파생 상품 디지털 자산 거래로 하나를 연계해서 자본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쓰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제가 주목했던 거는 사실 이겁니다. 항상 그렇지만 크로스 보더 페이먼트 스피드 앤 코스트 efficiency 그러니까 효율적인 이제 저렴한 수수료와 그다음에 빠른 송금 이게 가장 큰 리플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로스 보더 페이먼트 할 때 XRP로도 보내기도 하지만 변동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풀겠다. 하지만 이거는 XRP 원장 레저를 기반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연결 고리성이 있기 때문에 XRP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손해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즉 엔터프라이즈급 인프라 XRP 원장 레저 위에서 발행하는 속도 규제, 투명성 확보, 규제 기관 협력해 기반을 구축하고 있고 요거는 다르게 만들면은 리플이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에서 활용된 다른 이제 그 기업들도 파생될 수 있다. 예컨대 XRP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우리나라에도 수탁 회사하고 지난 MOU가 진행된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국영간 결제, 크로스 보더가 빠르고 저렴하다라는 이제 그 강점이 많고요. 기존 해외 송금보다 수수료가 낮고 정산 시간 단축되고 특히 저개발 국가나 통합 불안정 국가에서 유용한다. 여기에서 저개발 국가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저개발 국가보다는 지금 이거를 가장 필요로 할 때가 어딜까요? 라고 하면 저는 우크라이나.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우크라이나가 예전에 전쟁 터지기 전에는 굉장히 어드밴스드 했어요. 블록체인 관련해서도 많은 기업들이 있었고요. 많은 활동을 하고요. 영어만 되면은 블록체인 기업에서 취직이 가능할 정도로 우크라이나가 좀 괜찮은 생각보다
어드밴스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들도 계속 가르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러시아도 굉장히 큰 이제 기술적으로 뭐 방사는 따라올 데가 없죠. 기술적으로는 RLUSD가 어디에 포함이 될까? 왜냐하면 달러가 어쨌든 중심을 이루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을 어디에서 활용될까 할 때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즉 중앙아시아가 굉장히 크게 발전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물론 사견이긴 하지만 이런 얘기들 그리고 움직임들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물자산 토큰화 디파이도 있고요. 그 스테이블 코인의 국채 등 실물자산의 토큰화 활용이 가능하고 XRP 원장의 자동 브리징이라든지 탈중앙 거래소와 연계해 스마트 계약 없이도 거래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디지털 지갑 속에 글로벌 은행 계좌가 있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의 변동성이 없고 가치 저장 수단이 되면서 앱 없이도 결제, 송금, 저축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달러와 지금 금융기관에서 했던 걸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기관과 거의 마찬가지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송금하는 거 활동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걸로 뭐도 나중에 생기겠습니까? 대출 생기겠죠. 또 뭐가 생기겠습니까? 저축 상품도 생기죠. 즉 XRP, XRP도 중요하죠. 리플이 지금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하시겠죠. 지금 분들은 아실까요? 카카오가 처음 생겼을 때 뭐를 얘기했냐면요. 문자가 예전에는 20원인가 30원 하나 개당 이렇게 보냈어요. 5원인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그래서 문자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거를 좀 줄이자라고 나온 게 카카오였어요. 뭐를 대신했냐면 초반에 포지셔닝 할 때 문자 공짜로 보내세요. 이게 슬로건이었거든요. 거의 그렇게 하면서 파격적으로 위저들을 많이 하면서 그 다음 나온 게 뭐였습니까? 파격적으로 또 한다는 게 지금 뭐 카카오티 저기 택시도 많고 하지만 카카오 은행 할 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저게 가능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물론 K뱅크도 나오고 지금 뭐 토스도 있지만 카카오가 뱅크 한다고 할 때 어떻게 인터넷 업체가 앱 하는데 아니야. 근데 은행이 가능했는데 지금 카카오뱅크 많이 활용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약간 은행하고 비슷하고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는 어디입니까? 한국 안에서만 했잖아요. 그리고 카카오뱅크에서 해외 송금할 때도 소프트 통해요. 뭐 리플 근데 리플 활용할 수도 있겠죠. 카카오뱅크에서. 즉 얘네가 원하는 건 뭡니까? 약간 중앙은행처럼 굉장히 큰 은행의 역할을 자기네들이 하겠다. 단순히 은행이 아니다. 근데 인터넷 은행처럼 파격적인 블록체인 은행으로 되고 싶겠다라는 것이 이제 스위프트 계속 건드린 거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확연한데 리플 은행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물자산 토큰화 디파이 얘기하면서 요거 죄송합니다. 다 이제 돼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What makes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뭐가 다르냐? 차별성이 뭡니까?라고 할 때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이 아닌 100% 달러 기반의 실물 담보다. 즉 이거는 뭡니까? 만약에 그 위믹스에 보시는 분이 있으면 위믹스 같은 경우도 원화 달러 기반의 실물 담보해가지고 국가하고 같이 프로젝트 해가지고도 충분히 수익 얻을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자금이 좀 필요하겠지만요. 즉 여기에서 리플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 요걸로 크로스보더가 된다고 하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핀테크 기업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요거 활용하면은 당신들 더 저렴하게 해서 서비스는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리플이 처음부터 기술 중심이지 지금 굉장히 편리한 건 아니에요. 편리하다라고 하면 뭐냐면은 지금 리플에서도 뭐 리플페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지만 더 간략하고 더 간단한 것이 생기게 되면은 카카오뱅크 생긴 다음에 K뱅크 생겼고요. K뱅크 생긴 다음에 토스 생기고 토스가 지금 많이 활용을 하는 것처럼 그런 기업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길 거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규제와 투명성, 블록체인 기능 결합이 있고요. 기업과 개인 모두를 위한 신뢰 가능한 디지털 자산이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를 좀 보면은 ULUSD는 단순 디지털 화폐를 넘어 전 세계 금융 인프라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고 실사용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미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고 발표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지금 요번에 좀 구독자도 많이 늘리려고 많은 노력하고 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인증까지 굳이 뭐 드린다고 하면은 드릴 수 있는데 들어오셔서 시원한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또 좋은 정보 아까 전에 제가 좀 자세하게 일부러 들어가서 실시간에 나온 거 보여드렸어요. 뭐 조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간류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선도하는 것을 리플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리플이 이겨야 될 거 딱 하나가 있죠. 테더.
테더가 지금 거의 6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간의 경쟁이 심할 건데 미안한 얘기인데 테더보다는 리플이 훨씬 더 앞서는 기술 면에서 좀 더 앞설 수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리플의 이제 RLUSD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시장을 연결하는 최초의 크로스보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될 거고 은행, 헤지펀드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 실제로 활용 가능한 인프라를 제공하며 기관 중심의 디파이 시장을 주도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결제와 실물 자산 토큰화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빠르고 저렴한 국가 간 크로스보더 결제 실물 자산, 국채, 부동산도 있네요. 네, 토큰화 최적화된 구조로 향후 웹3 기반 사실 이게 핵심이죠. 앞으로 웹3 기반으로 하면 웹3 은행 반드시 생길 거고 제 생각에 리플이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기반의 글로벌 결제 및 자산 운용 시장의 핵심 결제 수단 및 유동성 공급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